제가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걸 하잖아요. 직구할 때도 몇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두근두근 거리는데 이제 몇 억씩 그렇죠. 제가 외국에 송금을 맞습니다. 해야 되고 돈을 보내야 되는 건데 네네.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걱정되고 네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계약금을 보내고 잔금을 보낼 때 법무사에게 이제 법무사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게 그 등기 서류를 일본도 이제 그런 뭐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본의 그런 부동산 제조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이랑.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본에 대한 등기 서류, 등기 이전의 서류를 법무사가 이제 일단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송금이 됐다, 잔금이 송금됐다, 그러면 법무사가 그걸 가지고 등기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안전이 뭐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예. 물론 진짜 완벽한 안전을 위해서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에스크로우가 일본도 잘 안 쓰기 때문에 에스크로우 쓰면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한번 알아봤었는데 에스크로우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우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직접 같이 다 대면한 상태에서 뭐 계약금 쏘고 막 그런 상태이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 한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같이 이제 그 협력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중간에 그분들이 에스크로의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신탁 느낌. 네.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진짜 돈이 갔는지 확인한 다음에 서류를 전달해 주는 과정을 하게 되니까 매도하시는 분도 매수하시는 분도 안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다 이 의미는 결국 등기부등본을 취득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등기부등본 취득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예.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일본이 먼저 시작했겠죠. 등기 제도를. 그래서 일본도 국가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이제 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 똑같이 일본 등기부등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동영상에다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국내랑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조금 보는 뭐 표시 방법 그런 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등기 제도 거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뭐 가압류, 뭐 임차인 이런 관계들이 상당히 유사한 국내 등기제도 유사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당연히 뭐 취득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는 방법은 저희가 이쪽의 자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 쪽 자문 변호사, 법무사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취득하려고 했을 때 직접 일본에 가야 하나요? 아니요. 뭐 직접 갈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직접 등기하러 가지는 않잖아요. 뭐 셀프 등기도 하긴 하지만 일본도 이제 법무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변호사한테 그런 서류를 넘기면 그분들이 이제 그 대리로 그런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위임해서 그렇죠. 위임장을 쓰게 되죠. 그래서 위임장을 해서 등기를 이제 위임받아서 법무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본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 매입 가격에 이제 뭐 1%, 뭐 2%, 4%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매입의 가격이 아니고요. 그 고정 자산 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그 평가 가격이 있어서 그 고정 자산 평가 가격에 곱하기 세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표준 주택 같은 경우 매입하게 되면 4%를 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인가 3%로 지금 2024년까지는 좀 경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무 문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저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매입하게 되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원스톱으로 물론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일본 쪽에 있는 이제 그 세무사, 일본은 세리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일본 쪽에 있는 세무사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저희가 위탁하게 되는데 이제 그 세무업을 위탁받아서 그 세금이 나왔을 때 그쪽을 이제 통보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를 이제 도와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매가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 매매가가 아니고 고정자산 평가 기준에 이게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뭐 3%? 네. 4% 하면 되게 높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실제로는 이제 매입 가격이 아니니까. 네네. 네. 그래서 뭐 한국도 이제 뭐 공시지가라든지 네. 뭐 표준 가격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매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네. 기준이 되니까 한국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이주택 같은 경우는 뭐 4% 우리나라가 높으니까 한국. 네네. 자, 그리고 매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입 후에 뭐 공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하자 보수라든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게 부동산인데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투자로 매입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실 건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 문제는 세금을 어떻게 낼 거냐, 임차인은 어떻게 모집할 거냐, 만약에 집에 뭐 부서졌다, 임차인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발생했다면 연락을 어떻게 받을 거며, 네. 수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다양한 고민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림맥스는 이제 전 세계에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요. 110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저희 도쿄, 오사카, 뭐 후쿠오카, 삿포로,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지역에 다 저희 현지 지점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쪽 있는 저희 림맥스 재팬 쪽 사무실들하고 협력해서 사실 때부터 분양하실 때부터 그다음 관리, 뭐 빌딩 관리라든지 뭐 임차인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세무 문제, 그런 대행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소득을 받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그렇죠. 아까 이제 뭐 설명을 다시 드리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래서 뭐 계약금을 송금할 때부터 한국은행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했다고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고 계속 매년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임차인을 들였고 임대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원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돈을 이제 내라고 할 겁니다. 네. 야, 너 임차에서 소득을 이제 발생했으니까 우리나라 세금 내. 일본 세무당국에서 얘기를 받을 거고요. 그럼 내야죠. 내고 그 다음에 국내에다가 이제 저희가 종합소득 신고를 5월에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일본 쪽에서 내가 임대소득을 받은 것도 종합소득에 신고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본 쪽에 내가 소득이 얼마였고 그 대신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야, 내가 일본에서 소득 얻었는데 일본에서 원천징수세 떼어가더라. 네네네. 근데 한국에 송금했는데 또 한국에다가 이제 그 소득세를 또 종합소득 신고해서 소금을 또 떼는 거 아니냐. 네네네. 여기도 떼고 저기도 떼고 남는 게 네네. 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으십니다. 근데 저희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그런 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것들은 저희 이제 협력 세무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겠지만, 일본 쪽에 만약에 내가 그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 그러면 국내에서 세금을 이제 만약 그 부동산으로 국내에 얼마 세금을 이제 책정받게 되겠죠, 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양쪽의 나라에서 일본 쪽에서 만약에 세금을 더 많이 냈다, 그러면 국내에서 뭐 낼 일은 없고요. 일본에서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더 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만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금을 뭐 양쪽에 다 뜯긴다,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취득 단계, 그 다음 보유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매도하게 될 때, 내가 이제 매도를 했을 때 그 세금 이익을 났을 때, 뭐 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단계별로 다 신고와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어서 이제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네. 매도까지도 저희가 해드리나요? 그럼요. 예, 뭐 매입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보유하고 계실 때 그런 서비스도 이제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를 이제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적정한 시기가 되면 이제 매도 차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자산을 뭐 갈아타기라고 하죠.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매도할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격에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도와드릴 거고요. 그 금액을 뭐 양도세를 납부해야 될 거고, 그런 문제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더 이상 매입을 하고 싶지 않고 이 돈을 한국으로 회수하고 싶다,
그럴 때 송금까지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이제 양도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발생할 텐데 세금이 보통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그래서 일본도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 기본 체계는 이제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하면 매도 가격에서 그 다음에 매수 가격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지불하게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보유한 단기 보유자 그리고 5년 이상의 장기 보유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 5년 이하로 보유하신 분들은 소득세 플러스 주민세에서 39%를 이제 양도소득에서 제하게 되고요. 5년 이상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20%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실거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에게는 뭐 기본 3천만 원 공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뭐 10년 이상 막 보유했다든지 소유하면서 보유했다든지 사시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세금을 더 줄여다든지 그런 이제 혜택이 있는데 뭐 저희 같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살면서 하는 투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차 소득을 위한 투자 목적이니까 아마 그런 대상은 해당은 안 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5년 이하 그 다음에 5년 초과죠. 그래서 5년까지는 단기로 보고 39% 세금을 양도세에서 내고 5년 초과로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장기 보유 혜택으로 2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세금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협력 세무법인하고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신 일본 부동산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